아마 지금까지 식품 위탁 판매라고 하면 대부분 농산물만 떠올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수산물도 위탁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수산물 위탁 판매에 대해서 전반적인 특징과 실제 현실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거의 5시입니다. 4시 57분. 이 시간에 왠지 저희밖에 없을 것 같은 느낌인데 제가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해서 대기하고 있어요. 이제 사진 촬영도 하고 그러려고. 원래는 배가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는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됐다. 무작정 대기하고 있습니다. 약간 지금 나 여기서 뭐하지? 아직 해도 안 떴어요. 원래 공산품 팔 때는 좀 이런 게 없었거든요. 새벽에 날리시는 게 없었는데 식품 쪽은 좀 이런 게 있네요. 쉬운 게 없네. 쉬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구룡포입니다. 뒤에 간판 보이시죠? 선주 협회까지 왔습니다. 진짜 너무 인생이 참 다양한 일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온라인 셀러들한테 과일 위탁, 농수산물 위탁이 인기가 많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수산물 위탁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망이 아주 밝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틈새 시장이라고 해야 될까? 발로 뛰어서 내가 알아보고 찾아보고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돈의 흐름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쉽게 하는 일. 농산도 보면은 내가 밭에서 직접 이제 밭대기 하면서 받는 거랑 이제 1차 업차, 2차 업자들 통해서 받는 거랑 마진 폭이 줄 수밖에 없으니까 수산도 마찬가지로 이제 산지에서 직접 이제 배에서 다이렉트로 이제 거래하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이윤이 많이 남죠. 공산품보다 네. 오히려 여기가 저 마진율이 엄청 좋더라고요.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 네, 추천합니다. 네, 모르시면 이쪽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사님 그럼 돈 많이 버셨겠어요? 많이 벌어서 다 까먹었습니다. 온라인 셀러로서 수산물 도전하실 분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세요. 앉아서 이제 쉽게 보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부딪히고 이제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또 바다에 이렇게 나와야 되네요. 또 새벽에. 전화하면 나와야죠. 배 들어옵니다 하면 바로 나와야지. 네, 너무 감사해요. 네. 수산물 한 개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판매를 했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주처에 3월 중순부터 해서 4월 초까지 해서 팔린 게 511개. 판매량이 최근에 되게 급증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판매 채널은 카페24 자사몰이랑 쿠팡,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 카카오톡 스토어 중에 가장 많이 나가는 데가 카페24 저희 자사몰인데 자사몰에 지금 주문 들어와 있는 거를 보여드리면 배송 준비 중에 130여 개가 있고 130개 배송 대기 중인 거에는 다른 식품도 있는데 수산물만 필터링을 해볼게요. 여기 77개가 배송 대기 중에 수산물이 있네요. 다 같은 품목이에요. 이거 이제 빨리 보내야 되는 것들. 요즘에 유튜브에서 너무나 쉽게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많잖아요. 정보가 정말 딸깍으로 2천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걸 강조하는 그런 시대인데 사실은 제가 하는 온라인 판매는 보여드렸다시피 너무나 저의 삶을 많이 갈아 넣거든요. 제가 하는 온라인 판매는 진짜 온라인에서 구매가 이루어지지만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많은 역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보여드린다는 게 좀 약간 미련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어쩔 때는. 그치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 시간과 그 정성을 들여서 제품화하는 거가 실제로 매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어찌 보면 다들 너무 편한 거, 쉬운 것만 찾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정석적으로 제품에 애정을 갖고 판매를 한다는 게 제품 가짓수가 몇 개 많지 않더라도 한 개 제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팔 수 있어서 저희 쇼핑몰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정말 강력한 제 장점이라고도 생각하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과일 위탁, 농산물 위탁이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셀러들한테. 근데 또 상대적으로 또 경쟁이 좀 덜한 게 좀 수산물 쪽인 것 같아요. 왜냐면 수산물이 되게 신선도가 좀 중요하고 위탁 사이트들 중에서도 수산물을 다루지 않는 데도 있고 다루는 데도 있고 농산물은 대부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수산물이 좀 경쟁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러분들이 좀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수산 쪽을. 아까 5시쯤에 나왔는데 지금은 몇 시지? 지금 7시 30분 정도 됐거든요. 2시간이 지났네요.
춥지만 바다를 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수산물 위탁 판매의 특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좀 경쟁 강도가 정말 압도적으로 좀 낮은 편이에요. 판다링크나 아이템 스카우트 쪽에 보시면 그 수산물 카테고리의 품목들은 경쟁 강도가 매우 낮거든요. 식품이 원래 좀 낮은 편인데 그 중에서도 수산물은 훨씬 더 낮은 것 같아요. 쿠팡에서 로켓포르시에 입점된 상품들을 봐도 그런데 수산물의 신선도라는 특수성 때문에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상품 상태가 크게 달라져서 농산물은 그래도 저장해서 일정 시간 판매하는 게 가능한데 대형 플랫폼 입장에서 수산물을 매입해서 대량으로 판매하는 게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로켓프레시에 입점된 수산물 코드가 매우 적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정말 잘 팔리는 몇 개 품목만 로켓프레시에 입점되어 있고 대부분은 일반 판매자 배송으로 쿠팡에서는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일부 잘 팔리는 상품만 로켓프레시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카테고리적 한계가 수산물 쪽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팡에서 로켓 배지가 없는 거에 일반 판매자 배송이 핸디캡이 있지만 수산물에 관련해서는 배지가 없어도 노출면에서 핸디캡 없이 잘 팔 수 있다. 쿠팡 안에서의 수산물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공급자 자체도 위탁 판매를 제공하는 공급자 자체도 좀 적은 것 같아요. 농산물 위탁 도매업체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많이 찾아서 검색해서 볼 수가 있는데 수산물을 전문으로 하는 위탁 도매 사이트들은 사실 찾기가 힘들어요. 위탁을 해주는 도매업체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로 인해서 셀러도 좀 적어요. 수산물은 아시다시피 신선도 리스크, 물류 리스크, 또 이제 반품을 못 받고 다 폐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폐기 리스크? 이걸 전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도매 업체 입장에서도 그리고 셀러 입장에서도 농산물보다는 예민한 품목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픈 채팅방에 수산물 위탁이라고 하면 일부 업체들이 나오긴 나오고 큰 식품 위탁 사이트들에서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산물도 겸해서 하는 곳들이 종종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 소싱을 하셔서 수산물 판매를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이트들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실제로 이걸 판매를 해보니까 수산물은 고객들의 제품에 대한 민감도가 좀 더 높은 편입니다. 농산물보다. 수산물 판매하면 CS 많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실제로 저희도 이게 판매가 많이 될수록 CS가 많이 들어올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비율로 하면 한 CS 비율이 한 3%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실제로 CS가 들어오면 저희는 그 내용을 위탁 도매처에 보내드리고 거기서 이제 부분 환불이든 전체 환불이든 이제 말씀 주시면 고객분에게 CS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산물에 비해서는 좀 더 고객분들께서 그 제품 상태에 대한 비린내라던가 색 변화, 식감 문제, 그리고 수율, 그래서 상품에 대해서 조금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매해지면 바로 컴플레인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CS를 그래도 좀 줄여보고자 상세 페이지에서 최대한 제품에 대해 설명을 좀 자세히 더 하는 편이에요. 어떤 신선도의 기준 또는 포장되어 나가는 상태, 보관 방법 충분히 좀 상세 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 분들이 구매를 하시게끔 하는 편이고 아무래도 생물이다 보니까 바다 조업 상황에 따라 갑자기 물량이 줄어들거나 아예 끊기기도 하고 수급의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이 품목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농산물도 산지 직송이라는 걸 많이들 강조해서 소구해서 판매를 하시잖아요. 근데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산지에서 보낸다는 게 매우 고객들한테 강한 설득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산물에 비해서 수산물은 고관여 제품이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고관여 상품이라는 거는 소비자가 구매 전에 많이 고민하고 결정하는 거를 고관여 상품이라고 합니다. 농산물은 특히 과일 같은 거는 비교적 가볍게 쉽게 구매 전환이 이루어지는 편인데요. 수산물을 팔아보니까 고객분들이 조금 더 값을 주더라도 제대로 된 수산물을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구매 과정에서도 농산물보다는 좀 더 고민을 해서 구매 결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수산물이 좀 더 비싼 가격대의 제품들도 농산물에 비해서 많고 뉴스에서도 가끔 나오잖아요. 수산시장 같은 데서 눈탱이 친다, 중량을 속인다. 수산물을 판매한다는 데 있어서 이런 선입견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더 고민할 요소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대로 된 물건일까? 나한테 정확하게 올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농산물보다 고관여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수산물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는 그 상세 페이지에 신선한 제품을 정직하게 판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잘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가격으로 설득한다기보다 내가 얼마나 신뢰를 줄 수 있는지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경우가 많아 보여요.
그래서 단편적으로만 보면 수산물 카테고리를 CS가 조금 더 까다롭고 예민한 카테고리라고 볼 것이 아니라 아예 신뢰 자체를 못 주면 판매 자체가 어려운 카테고리처럼 저한테는 느껴집니다. 근데 이러한 특징을 반대로 생각하면 신뢰를 만들 수 있는 판매자라면 훨씬 유리한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힘들지만 사진도 찍으러 새벽에 바다에도 나가고 영상도 찍고 그 상황에 대해서 제품이 어떻게 출고되는지에 대해서도 보고 현장에서 그런 걸 좀 경험을 해보고 또 판매로 이어지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뢰를 어떻게 만드냐라고 했을 때 크게 저는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세 페이지에 신선도랑 보관법을 정확히 명시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제품의 사진이랑 영상을 통해서 제품이 얼마나 좋은 상품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드리고, 세 번째는 조업 상황 혹은 제품 가공 환경 이런 것들을 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를 해드립니다. 저희가 사진 자료라던가 영상 자료를 충분히 많이 확보해 두면 이거를 단순히 한철만 장사하는 게 아니라 이번 해에도 쓰고 내년에도 쓰고 계속 매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의 아까 한 개 스큐는 사실은 1년에 한 여름 2달 정도만 빼고는 1년 내내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이런 구조만 만들어 놓으면 거의 1년 내내 매출을 일으킬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농산물 과일 위탁 판매가 유튜브에서 유행처럼 이야기가 많고 해서 전 오히려 좀 더 새로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수산물 위탁 판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게 과일이든 수산물이든 사실은 어떤 거에 성과를 내기까지는 사실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제 영상을 보셔서 느끼셨을 것 같기도 한데 상품 등록하고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인 그런 것만 해서는 사실은 오래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 제품을 어떻게 제품화할지에 대해서 사전에 많이 고민을 하고 이거를 시장에 내놨을 때에 어떻게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득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또 다시 재구매 일으킬 것인지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과일도 좋고 수산물도 좋고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 판매할 수 있는 것들 사실 요즘에 너무나 좋은 정보 많으니까 다 좋지만 장기적으로 쌓이고 좀 성과가 나기까지는 실제로 많은 노력과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제가 현장에서 이제 했던 모습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거 제품을 가지고 소싱을 해서 판매를 하기까지 했는지 그걸 좀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식품 위탁 판매 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영상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